소방시설 관리사 시험이 끝나고 한 3, 4일쯤 지나니까 그나마 멘탈이 괜찮아지긴 하네요. 이 댓글을 통해서 참 소중한 조언과 말씀을 들려주신 분들이 계신데도 제가 같이 댓글을 달아드리지 못하고 있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저도 아직까지 부모님이나 또 친한 친구들한테 연락을 못하고 있는 정도의 그런 약한 멘탈이다 보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동안 이런저런 조언을 좀 해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도 제가 조언을 하려면 그래도 합격을 하고 나서 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랬던 건데, 오늘은 제가 이 시험에 준비하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 이렇게 하면 한 단계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전부 다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는 수험 기간보다도 어쩌면 앞으로 더 바쁜 시간을 보낼지 모를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말로서 이렇게 툭툭 던졌던 말이 돼서 제가 직접 하나하나씩 이제 실현해가고, 또 수험 기간 동안 잠시 중단되었었던 제 개인의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씩 이렇게 실천해 보려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앞으로 어떤 영상을 통해서 뭐 시시콜콜한 영상으로 찾아뵙든지, 이번 시간이 또 드릴 말씀이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다 올릴지 영상을 나눠서 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저는 더 이상 이 시험을 준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어쩌면 정말 솔직하게 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자기 개발과 관련해서 좀 어떤 안전에 대한 분야에 대한 기술 발전 동향이라든지 자기 개발과 관련한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다음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 시험에 국한해서만 제가 생각했던 아쉬움 위주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두서없이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험에 있어서 저는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시험을 토시 하나 틀지 않고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그걸 먼저 좀 우선 생각해 보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5년, 10년이 소요되는 시험이고, 또 누군가는 1년 만에 합격을 할 수 있는 시험이, 이 사람 인생 100이라 봤을 때 그 5년, 10년의 기간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내렸던 결론은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물론 뭐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론을 한번 내려봐라 하면 저도 그렇게 결론은 내리지 못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의 어떤 근거는 이 시험을 주관하는 산업인력공단, 거기서 운영하는 큐넷 홈페이지에 보면 답안을 작성할 때 이제 그 논문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 중에 아마 기억나는 게, 또 시험일 기준 현행법을 이렇게 적용하라 이렇게 뭐 몇 가지 주의사항의 어떤 뉘앙스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점을 또 비춰보고, 또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화제안정 기준 자체가 문법적으로 보자면 오류가 곳곳에 숨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고, 세 번째는 제가 경험하면서 느꼈던 이른바 좀 뇌피셜이긴 한데, 제가 2년 전쯤, 그러니까 22회차 시험에 들어가서 화제안정 기준 자체는 다 맞춰서 만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얘기할 때, 그때 제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썼느냐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 생활을 5년을 하면서 보낸 이 시간 동안 책을 보고 딱 덮었을 때는 그렇게 쓸 수는 있는데, 직장 생활을 좀 집중하거나 아니면 가정을 돌보다가 한번 써보라 하면 놓치는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5년의 시간을 보낸 바로는 이른바 통암기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일반적인 평범한 암기력을 가진 직장 생활 병행했을 때의 기준에서는 저는 10년을 해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물론 세상에는 넘사벽이라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것만 집중하시는 분들은 또 가능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기준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고, 이게 왜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그 소중한 그 수험 기간을 엄청난 기간의 차이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동시합격이든 다음 회차든 빠른 시일에 합격을 하실 분들은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내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써야 된다 여기에 집중하시면 그 기간이 의외로 길어질 수 있고, 이 시험은 너무 어려운 시험이다, 그 패러다임에 갇힐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원 선택에 있어서는 저는 구체적인 암기 방법을 알려주는 학원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학원에 무료 특강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그 강사님께서 그 할로겐 소화 설비의 소화 약제 저장량 구하는 공식을 암기할 때, 뭐 할머니 버스 컴백홈 이렇게 외우면 쉽다 해서 들어봤더니 그 기억력이 좀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암기 방법이나 그 원리를 이렇게 가르쳐주는 학원, 그러니까 책만 줄줄 읽는 학원보다는 그런 학원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 그렇게 좀 커리큘럼이 좋은 학원일수록 수강료가 또 같이 비싼 경향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소방시설 관리사 공부를 한번 해봐야겠다 결심했을 때 무조건 학원 등록을 먼저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을 한번 1차 시험을 경험해 보시거나, 아니면 화재안전 기준의 어떤 구조나 흐름이 좀 파악됐을 때, 그때도 내 마음이 변치 않겠다,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는 결심이 확고히 섰을 때 학원 등록을 하셔도 늦진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대신 이건 이제 내가 소방 설비 기사를 취득하셨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셔서 그 소방에 관한 지식이 어느 정도 탄탄하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제 기준에서는 독학을 하셔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대신 이제 내가 이걸 정말 확고한 뜻이 있어서 내가 이걸 업으로 삼아서 취업이든 창업이든 내가 업으로 삼아서 그때는 모르는 부분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뭐 이해 과정을 다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뭐 경계구역이 왜 그렇게 설정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주는 그런 학원 위주로 저는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두 문자를 따서 암기하는 게 효율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무조건 이 두 문자 따서 암기하는 것은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일단 시험에 합격하는 게 최우선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다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기본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아무리 확실하게 암기했다고 해도 시험장에 어떤 그런 그 긴장감과 그런 환경 때문에 그 부분이 통째로 생각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어떤 특정 단어를 하나 떠올렸을 때 순식간에 그 부분이 다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검산 차원에서라도 두 문자 따서 암기하는 것을 저는 권장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그 두 문자를 남들이 뭐 이걸 외워라 해서 그렇게 외운다기보다는 내가 먼저 암기해보고 나한테 맞는, 나는 이 단어를 떠올렸을 때 그게 다 생각나겠다 싶은 그런 단어를 취해서 암기하실 것을 저는 권장드리고 싶고, 그 두 문자 암기 때문에 꼭 어떤 학원을 찾아가서 그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들어보지를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렇쿵 저렇쿵 말씀을 더 이상은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관로 속에 들어가는 부분을 외운다든지 뭐 건축법 제35조 제46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이제 별도로 모아서 따로 한 번에 공부하시고 너무 처음부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시작하지 마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이 나와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피난 계단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부분들은 무조건 건축법 제35조입니다. 그리고 그 뭐죠, 방화구역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들이 나오면 건축법 제46조예요. 그래서 한 번에 모아서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제 그동안 좀 헷갈렸던 부분이 오히려 쉽게 구분이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에 있어서는 그 건강 관리를 꼭 하시라, 이게 좀 형식적이고 좀 추상적인 말이 될 수 있는데 건강 관리를 꼭 하시라, 이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올해 2차 시험장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제가 멘탈이 깨지고 있는 이유가, 제가 2년 전에 실수했던 똑같은 실수를 반복했기 때문에요. 오랜 구독자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2년 전에 허리를 다치면서 다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참 조심한다고 조심을 했었습니다. 제가 회사 업무를 보다가도 1시간 길어야 뭐 1시간 반이 있으면 허리에 통증이 와서 남들 몰래 혼자 나가서 담배도 뻑뻑 피고 허리 운동도 좀 하고 이렇게 들어오고, 지난 1년간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영상이 이 쿠션 좋은 차량 의자에 앉아서 찍은 영상이 대부분입니다.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게 이 차량 의자에 앉아서 책을 보는 거였는데, 이 지하 주차장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두워가지고 채광이 밝은 곳, 찾아가니까 서울은 또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경기도 외곽으로 빠져서 한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공부하다가 오곤 했었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냐 하는데, 저는 제 나름의 이렇게 정말 몸에 무리가 올 정도로 하고 있었던 그런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어떤 개인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다기보다는, 이 공부를 오래 가다 보면 저도 뭐 이 공부를 해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피곤한 감은 있는데, 내가 육체적으로 힘들다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회사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까 조금 피곤하다 정도였는데, 그리고 저는 좀 건강을 따로 관리를 할 정도의 건강을 따로 챙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도 경험을 해보고 제 자신의 어떤 건강을 너무 맹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몸에 변화는 꼭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건강 상태에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꼭 건강 관리를 함께 하시고, 어차피 이 시험이 합격하고 나서 종사하더라도 강한 체력이 또 동반돼야 된다 하는 그런 직업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력, 건강 관리를 꼭 함께 하시라, 이런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원이라든지 인터넷 카페에서 이렇게 접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해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걸러서 나한테 이렇게 적합하다고 하는 정보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 합격하신 분들의 수기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학원에서 동차 합격에 관한 인터뷰라든지 우리 학원의 어떤 그 합격 수라든지 그런 것이 제 기준에 봤을 때는 그게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동차 합격이라는 의미는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 그분들은 동차 합격이 맞는데, 기존의 소방설비 기사를 취득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하셔서 그와 관련된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이 있는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생각하는 어떤 직장을 병행했을 때는 1차 시험이 끝나고 나서 주어지는 시간이 약 4.5개월이 있는데, 잠자는 시간 빼고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빼면 사실상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한 2달 정도가 주어지는데, 남들이 그렇게 많은 실력을 갖추신 분들도 2차에서 떨어지고 2차도 떨어지시고 하는데, 내가 뭐 쉽게 얘기해서 은퇴 후에
그 퇴직금으로 치킨집 차려서 통닭 튀기다가 아 이거 통닭 튀기는 거 너무 힘드네 해서 아 자격증이 최고지 소방시설관리사 공부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그게 아무런 기초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게 좀 어려운 케이스에 속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차 합격이 뭐 불가능할 정도의 난이도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1차 시험부터 이제 그 준비가 탄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나한테 맞는 학원의 커리큘럼이 좀 적합하게 맞아 떨어져야 되고 내가 가진 어떤 열정이라든지 그 수험 방법 스타일과 실제 그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내가 준비한 수험 스타일과 어느 정도 매칭이 된 분들 그분들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그 설계 및 시공이라든지 점검 실무 행정 이 과목 중에 하나를 면제를 받으시고 한 과목에만 집중하시는 분들 가운데 거기에 탁월한 어떤 수험 스타일과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이 일치되면 동차 합격이 가능한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라는 게 직장을 병행해서도 불가능한 수준은 아니고 내 의지가 충분히 발휘되는 게 그 시험과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하다 해서 이게 그렇게 그 동차 합격의 기회를 날리지 마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만 그 다음 회차에 돌아오는 시험 기회를 1년간의 기간을 준비하면 그 1년의 준비 기간이 넉넉하다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첫 1회 2차 1, 2년을 그냥 거부했습니다. 대부분 아마 첫 시험을 분위기 느껴보려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고 그 기회를 소중한 기회를 그냥 허비하지 마시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뭐 동차 합격 내지 그 다음 회차를 그렇게 각오로 한번 도전해보라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저는 그렇게 허비한 1, 2년이 아쉬웠고 또 왜냐면 제가 오랜 구독자분들께 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합격률 1%라고 하는 소방시설관리사 공부와 함께 3D 분야에 대한 실력을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1% 안에 들어보는 실력을 같이 갖춰보겠다 해서 둘을 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시험에 필요한 수험 전략으로서는 정말 부적합한 그래서 둘을 병행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만 국한해서 내가 전념해보겠다 하면 1, 2년을 그냥 소비하지 않았더라면 그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었겠다. 그게 직장 생활을 병행했으면서도 가능했었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아쉬웠기 때문에 제가 다른 분들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라는 의미에서 한번 이 점을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혹시 시험에 대해서는 그렇고 다른 어떤 비전이 있는 자격증이라든지 그러면 또 다른 분야에 대한 자격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해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5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귀동냥으로 들어보기로는 이왕 소방 공부로 나아가겠다고 한다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보다는 한 유사한 자격증을 계속 단계적으로 취득해 가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소방과 좀 관련된 분야라면 이제 제가 전공한 기계라면 저는 배관 기능장 같은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고려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과 관련된 어떤 배관 공사와 연관지어서 활용할 수 있고 또 내가 은퇴 후에 어떤 삶을 꿈꾸거나 또 소방시설 관리사로 재직하면서도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내 생계를 이어가겠다 했을 때 이게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로서 또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유예 기간이 2026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이걸 취득하게 되면 소방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고 또 내가 그런 행정처분이나 은퇴 후에 어떤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로서 어떤 그런 시설 관리라든지 종사하는데 동시에 활용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너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거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소방설비 기사도 없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고 전기 분야 쪽의 자격증은 저는 굉장히 유망하고 저는 부러워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부러워하고 그걸 하지 못한 게 아쉬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기적으로 수험 기간을 가져가야 되는 자격증보다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좀 빨리 나오는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신 다음에 이렇게 장기적인 수험 기간이 필요한 자격증을 도전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기계나 전기 자격증은 이제 기계도 예전에 전기 자격증처럼 이제 법적으로 선임되는 그런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인풋 대비 아웃풋이 빨리 나오는 자격증을 먼저 취득하시고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방시설 관리사의 비전이나 그럼 연봉 등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연봉은 일단 그 기준 중위 소득 대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준 중위 소득이 뭐 1인 가구 평균이 얼마다 했을 때 내가 혼자 사는 가구인데 뭐 먹고 살고 또 저축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연봉이라면 소방시설 관리사 연봉이 굉장히 높은 연봉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소방시설 관리사 연봉이 뭐
뭐 얼마 정도라는 건 각자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내가 또 부양해야 되는 가족이 3인이다. 3인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인데 그에 대한 어떤 소방시설 관리사 연봉을 비춰봤을 때 내 삶이 풍요로울 수 있을까 아닌가를 그런 점을 고려해 보셔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 게 저의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험을 비록 준비를 하지 않더라도 소방시설 관리사의 전망은 개인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밝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 시험을 제가 이제 준비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 비전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앞으로 비전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사라든지 어떤 한 단계 높은 자격증에 대해서는 저는 애초에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제가 5년을 보내면서 이렇게 들어보고 제가 생각하는 소방기술사의 이미지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변호사라든지 우리가 취득하면 좋고 꿈을 꾸는 고급 상위 자격증이 있다고 할 때, 변호사라면 남을 어떤 대변할 수 있을 정도의 또 언변이라는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소방기술사로서 갖춰야 되는 실력이 제가 생각할 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초에 생각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소방기술사 가운데서도 정말 높은 직급과 연봉이 보장되시는 분들은 그 소방기술사를 취득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장되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도 극소수, 그러니까 그 분야의 한 길만 계속 가셔서 오랜 경력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그 뭐 노트북 끼고 현장 가서 이 부분은 즉각적으로 이제 수정 뭐 이렇게 보완할 수 한다든지 하거나, 아니면 설계를 그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수정하실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설계 능력, 아니면 그 문제 해결을 제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능력치라든지, 그분들만의 특별한 그 분야의 그런 연봉을 받을 수 있는 능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 고급 자격증이라고 해서 높은 연봉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는 소방 설비 기사나 관리사를 취득할 때의 기준이라면, 그 뭐 펌프의 이상 현상을 배우는 과정도 뭐 수격 현상, 맥동 현상 정도를 배워서 쓰는 정도로 알고 있고, 소방 기술사 분들이라면 그 외에도 뭐 보텍스 현상 이런 거 막 배워가지고 그게 그림 도시를 하고 막 이렇게 기술할 수 있을 정도 그런 능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나와서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이 보텍스 현상이라고 짧게 설명드리고, 예를 그 소방 기술사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뭐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우거나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그 속에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속에도 이제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층이 형성되더라는 거죠. 이제 욕조 속에 마개를 뽕 하고 이렇게 뽑게 되면 수위가 점점 낮아질 때 회오리를 치면서 이제 공기층이 형성되는, 그게 이제 보텍스 현상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압수조 방식의 물탱크에서 물을 흡입할 때 빨아들일 때는 이제 공기층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배웠지만, 그런 정압수조 방식에서도 공기층이 형성되는 구간이 있더라 하는데, 이제 소방기술사라면 그렇다면 이제 물이 이렇게 가득 찬 공간이 아니라 연기가 가득 찬 공간에서도 사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될 수 있는가 해서 이렇게 뭐 시뮬레이션도 해볼 수 있고 그런 분들이 아닐까 하는데, 참고로 제가 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이건 연기는 물과 반대가 되더라고요. 연기가 이렇게 빨아들이는 공간으로 연기나 불꽃이 오히려 다 모여가지고 저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소방 기술사 분들은 어떤 그 즉각적으로 이렇게 설계 변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라든지, 그런 문제 해결, 그러니까 어떤 이태원 사고가 발생했을 때라든지 그 외에 화재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고 여기에 대한 문제 해결을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실제적인 높은 연봉이 보장 되는 그런 극소수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렇고 지금 시간이 너무 지체돼서 죄송한데, 아마 제가 다음에 어떤 영상을 통해서 제가 생각했었던 뭐 또는 소방 기술사를 비롯해서 한 단계 높은 성장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날개 달고 높은 도약을 하실 분들을 위해서, 그럼 그동안 당신이 생각했었던 바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얘기를 해봐라 하면 해볼 텐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새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는 조언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제가 정말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랜 구독자분들 가운데 초창기에 이렇게 함께 해줬던 분들을 위해서 저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는 정말 진심으로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괜한 건방진 이런 소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기회가 있으면 제가 또 한번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어떤 시시콜콜한 영상을 통해서든지, 정말 제가 드릴 수 있는 선에서 어떤 진심을 담은 영상을 통해서든지 지금처럼 응원의 시각으로 오늘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결론은, 웬만하면 이 시험 준비하지 마시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중년의 남성분들, 이 올챙이 배 되기 딱 좋은 시험이다. 그래서 합격하신 분들 대부분 머리 벅벅 긁어가면서 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신 분들이, 그렇게 합격하신 분들이 훨씬 많고, 현직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고난의 시간을 버텨내시고 합격하신 분들이 더 많지, 뭐 이렇게 짧게 공부하고 합격하시는 분들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충동적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이왕 공부하실 거라면 저처럼 후회 없이 정말 끝까지 끝을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